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다뤄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회사가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이슈가 5년 전이 다르고 3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또 달라요. 그럼 변해가는 이 청년의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가는 방식도 계속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더스 키퍼 대표 김하나입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늘 이 대화에 저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신데요. 최근에 M&A를 통해서 함께하게 된 마초의 사춘기 김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마초의 사춘기 김광수입니다. 마초의 사춘기의 마초가 혹시 대표님이신가요? 아니요. 이 수염이 저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이긴 하나 이게 하나의 마초라는 상징성을 띠진 않고요.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여성복을 전공했어요. 섬세한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생긴 것과 다르게. 그래서 저는 정원이라는 개념을 저는 좀 다른 뷰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기성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첫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1년 뒤, 5년 뒤를 계획하고 식재를 하기 때문에 첫날보다는 시간이 뒤른 후가 더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통대되지 못하지만 아름다움을 갖고 갈 수 있는 되게 와일드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연의 그런 와일드한 20-30%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캐릭터성을 부여한 마초라는 캐릭터를 부여했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되게 섬세한 수염이 있음에도 섬세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와일드한 캐릭터가 가장 섬세한 시절이 언제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그렇다면 사춘기 시절이 아닐까라고 해서 마초의 사춘기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공간 기획을 마초의 사춘기 시절처럼 꾸미고 싶다. 맞습니다. 네, 너무 인위적이지 않지만 섬세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사회적 기업들의 보통 형태는 도움을 주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난 브라더스 키퍼는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의 비즈니스로 풀어가는 이런 과정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초의 사춘기 역시 사실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이라는 기업의 최종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도움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싶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브라더스 키퍼라는 기업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함께 이룰 수 있고 그게 또 하나의 그런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이 추가된 거라서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 사회적 문제에는 굉장히 전문가인데 사실 비즈니스에 대단한 전문성을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M&A를 통해서 사실 사회적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적인 취약함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브라더스 키퍼가 잘 하고 있었던 부분의 서비스와 또 마초의 사춘기가 하고 있는 것을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이는 게 가드너스. 이 공간을 꾸민 걸 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 성과는 어땠어요? 사실 이 업을 하면서 느꼈던 이 시장의 문제점 역시도 있었던 게 바로 이 유지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식물을 식재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이 시장의 실질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식물이라는 걸 한번 독학해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조금만 친해져도 어떻게 잘 키우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면 얘가 잘 안 죽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콘텐츠로 발굴을 해서 사람들에게 식물과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가드너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메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B2B 베이스다 보니까 B2C를 다룬 이커머스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었고 이거를 좀 어떻게 더 디벨롭 할까라는 고민하는 중간에
브라더스키퍼랑 M&A를 진행하게 됐었고, 여기 들어가 있는 뭐 벽면 녹화라든지 다양한 유지관리 관련된 서비스들을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지금 디벨롭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 만나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 오피스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이상 이 머무는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식물과 함께 지내는 방법들을 다양한 비주얼로서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국내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큐레이팅된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랑 어울리는 식물은 뭐예요? 사무실에서 만약에 식물을 뭘 길러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관리가 쉬운 식물, 너가 자신 있는 식물, 키워본 식물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제가 키워보니 이 몬스테라라는 식물이 좀 쉽더라고요. 이 이니셜을 보더라도 몬스터 뒤에 A를 붙인 게 몬스테라거든요. 그만큼 번식력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벽면 녹화에 들어가 있는 식물이 실내에서 다 잘 자라는 애들만 넣어놓은 그쵸. 거예요. 테이블 야자니, 스키니니, 스노우 사파이어니 여기 있는 종류 애들만 오피스에서 키우셔도 크게 실패가 없습니다. 사무실 간사님들이랑 다 같이 이끼 테라리움을 했었는데 네. 이끼가 사무실에서 다 금방 죽었는데요. 죽었죠? 말라 죽었을 적합하지 거예요. 않은 환경이었나요? 이끼 테라리움은 매일매일 스프레이 해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거기 안을 촉촉하게 해주셔야지 사무실이 정말 건조하고 식물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채광도 그렇고 이렇게 냉난방기가 계속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시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이끼 테라리움은 제가 볼 때는 수명 한 2주 봅니다. 사실 테라리움이라는 건 원래는 되게 고급 가든 기술이에요. 이걸 절대 일반인들이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 사람들이 아, 나는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아예 이거를 딱 끊어버릴까봐 그런 부분이 되게 걱정되긴 해요.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저희가 추구하는 가드너스의 방향은 청년들이 가드너로 양성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할 현장이 필요하다. 현장이 어디면 좋을까 했을 때 약간 사내 플랜트샵으로 기획을 했던 거였고요. 그 기업의 공간에 모든 실내 플랜테리어를 유지관리도 하면서 청년들이 직접 관리하고 또 그 플랜트샵 안에서 클래스도 일어나고 임직원들과 다양한 그런 배움의 장소이자 ESG의 그 공간이 될 수 있게 그런 기획을 했던 거였고요. 그럼 이 청년들의 고용 자체가 그 기업의 성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ESG 성과로.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던 컨셉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 가드너 양성이라는 거를 좀 목표로 가드닝 클래스 같은 것을 계속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한 회차를 했고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모집 중인데 선발 목표 인원 대비 너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식물을 다루는 일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풀을 구축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가드너로 양성되고 현장에서 일을 경험하고 이 직무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목표가 1차적으로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저희가 가드너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청년들이 잘 사회에 자립하게 돕기 위해 하는 거니까 저희가 또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초에서 서울 시내 유명한 큰 몰이나 이런 데에 많은 거의 시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이 사실은 잘 유지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공간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유지 관리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마초의 사춘기는 사람들과 자연이 가까워지는 경험을 만드는 게 지속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제가 브라더스키퍼를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식물과 자연을 만나면 건강해지는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초의 사춘기도 우리가 잘하는 것과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자연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과 이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요. 제가 브라더스키퍼를 만나면서 더욱더 느낀 거지만 앞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다뤄야 되고 모든 기업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회사가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행위들이 기업들의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브라더스키퍼랑 함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파트 1을 넘어가서 착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린 오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사옥 스마트팜의 B2B 구독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트윈타워 1층에 직원들이 오며 가며 바쁜 일을 하다가 한번 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 식물을 하나 떼서 주 1, 2회 그 자립 준비 청년들이 노알콜 칵테일 믹소로지 바를 운영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 야외 루프탑 같은 데 미니바를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딴 거를 내가 내 입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만큼 친환경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그 가드너스의 시즌2 컨셉이 사내 플랜트 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플랜트 샵 안에 사실은 거기 기본적으로 카페로 운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이제 벽면 녹화에서 딴 어떠한 것을 채취해서 그 플랜트 카페에서 같이 이제 음료로 또 같이 마시고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하에도 F&B가 좀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과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회사의 회장님이 본인의 이제 사옥 옥상에다가 막 조경을 의뢰하시다가 갑자기 그리고 여기 한쪽 구석에 바베큐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임직원들이 맨날 여기서 원하면 바베큐를 먹게 해달라 하는데 저기 뒤에서 이제 인사 그 실장님이 제가 만약 임직원이라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회사에서 먹기보다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키트로 이렇게 준다면 되게 선호할 것 같아요. 키트 좋네요. 키트.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이거 내가 미리 정해놓은 나 요번에 뭐 모히또 나 뭐다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회사 1층에 스마트팜 정말 해놓으면 너무 집에 좋죠. 가는 길에 저녁으로 먹을 양초에 그 야채 따가지고 가고 그런 되게 스마트팜 괜찮네요. 재밌네요. 그 두 번째는 그린 레스큐인데요. 이거는 번아웃 2030을 위한 이동식 멘탈 가드닝 트럭. 이동식 트럭 내부를 브라더스 키퍼랑 마초의 사춘기가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현장을 트럭으로 이동을 해서 응급 멘탈 케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번개 트럭처럼 와. 그래서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측정을 해요. 그래서 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너무 시험 기간 때 힘들어. 뭔가 정화가 필요해. 뭐 아로마 향을 맡아야겠어. 아니면 좀 식물을 보는 게 너무 필요해. 이래서 이 트럭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가드너스 처음에 여기 만들기 전에 가드너스 스테이션이라는 이 서비스로 제가 진짜로 이제 투자 제안서까지 만들 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던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거를 디벨롭 하다가 저희가 주유소에 있는 데드 스페이스죠. 이 편의점들을 활용해서 이 편의점에 이런 서비스를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편의점 몇 개를 이렇게 그린 편의점으로 바꿨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김하나 대표님은 약간 좀 쏘쏘한 반응이긴 하네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워낙에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동식인 게 핵심이잖아요. 네. 요즘 워낙에 뭐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 또 테라피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사업 아이템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트럭 한 대 몇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존이 이렇게 측정하고 처방하고 이 분갈이 하는데도 공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의 이용 시간과 객단가가 이게 잘 안 나올 수 있겠다. 네. 저희가 사실 주유소를 선택한 이유도 주유소는 거의 끊임없이 차가 들어오고 목적성 소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100%이 몇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이동식 케어를 고민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수익성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가장 비현실적이지만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간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이 차가 정차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표가 명확하게 한 달치가 짜여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일하다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도 저는 회사원들에겐
엄청난 수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꽤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뭔가 해보기에는 쉽진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브라더스만 있냐? 세이프 시스터즈를 한번 해보자. 이런 컴플레인 많이 받았습니다. 왜 브라더스 키퍼냐, 시스터즈 키퍼는 없냐. 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전 인류도 형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남녀를 가르는 지칭은 아니다.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다. 맞아요. 세이프 시스터스는 여성 크루가 도와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벌레 안고 있는 식물 이런 걸 좀 세팅을 해주고 뭐 방충망 설치를 해주고 뭐 이사 전후에 맞춰가지고 좀 식물 케어를 해주고 이런 여성 안심 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브라더스 키퍼 내에 여성 자립 준비 청년이 가서 케어해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초기 비용이 안 들어요. 요새는 뭐 어떠한 공간 자체가 여성 전용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식물이라는 카테고리는 여성 구매자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여성 전용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우선 돈이 안 들잖아요. 기존에 이미 브라더스 키퍼는 또 여성 전문 인력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긴 하네요. 저희도 이 여성 청년들을 위한 일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 이게 조경업이라는 게 약간은 하드한 일일 수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플로리스트를 양성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여성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직무를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이 여성 자립준비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거 너무나 좋고요. 근데 여기에 서비스를 약간 조금 변형시켜서 홈 가디언 이라는 게 어쨌든 이거를 할 때 기술적인 면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떠한 뭐 방역 부분이라든지 이제 여성분은 상대적으로 벌레 잡는 걸 무서워하고 집에 벌레 있는 걸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벌레 퇴치 식물, 모기 못 들어오게 하는 뭐 향, 약간 이런 재밌네요. 그런 보안과 거 같아요. 방충. 이게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가기보단 저도 감성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벌레 퇴치를 되게 감성적인 인센스 스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여성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있는 이유는 저는 사실 그 수요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사실 이 정도의 스킨십만 해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 수요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서비스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금액의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감성적인 터치가 들어가면서 뭐 벌레 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준다면 되게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그린오프 저도 사실 좋아하는데 그린오프긴 해요. 어쨌든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스마트팜이라는 게 초기 비용과 여러 이슈는 더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스마트팜의 기술적 형태가 아니더라도 벽면 녹화를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연결해서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면 저희도 이제 기존 벽면 녹화 시설을 활용해서 좀 수종을 그렇게 허브나 따먹을 수 있는 아이들로 바꾸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봄직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는 꼭 언젠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예쁘고 힐링도 되는데 막상 내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주자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이동형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집에서도 식물 키우면서 좀 시들해지거나 죽었을 때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약간 고민도 있고 또 어떨 땐 좀 좌절감이 내가 얘를 죽였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분갈이 하기가 좀 번거롭고 어딜 들고 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동형 서비스가 있다면 좀 한 번쯤 이용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마다 트럭에 식물병원들이 이동해 다니면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서비스를 좀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브라더스 키퍼에서는 안 해주나요? 저희 안양시로 가지고 오시면 분갈이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사회 문제는 계속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립준비 청년의 이슈가 5년 전이 다르고 3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또 달라요. 그럼 변해가는 이 청년의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가는 방식도 계속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이슈를 화두화시키고 뭔가 제도화시키고 그런 거에 열심히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은 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안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진입해서 더 많은 기회를 실질적으로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브라더스 키퍼는 더 많은 일 경험,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좀 돕는 역할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브라더스 키퍼랑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대표님도 되게 공감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사람들이 이제 선택해주는 이유에 있어서 도와준다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브라더스 키퍼는 이미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더스 키퍼를 도와준다라는 접근보다는 좋은 취지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만났다라는 개념으로 브라더스 키퍼를 좀 인식해주고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안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아직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브라더스 키퍼가 하는 일 그리고 브라더스 키퍼가 해온 일들이 아마 또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좀 더 성장을 하고 좀 돈 많이 벌면서 착한 일을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